사무실의 형광등이 하나둘 꺼지고 남은 불빛이 회식장 유리창에 반사된다. 김 과장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모두가 웃고 떠들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묘한 정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이 과장과 민지.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술잔을 주고받았지만 눈빛은 자꾸만 엇갈렸다. 민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단지 업무상의 관계일 뿐이야. 아무 감정도 아니야. 하지만 그 생각은 늘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흔들렸다. 출장지의 어두운 호텔 복도, 빗소리, 그리고 잠깐의 충동이었던 그날 밤이 그녀의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지도 그렇다고 마주보지도 못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금지된 감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빠져들었다. 이 과장은 회사에서 철저히 원칙적인 사람이었다. 부하 직원에게 감정이입 따위는 하지 않는 사람. 그런 그가 민지 앞에서는 자꾸 흔들렸다. 보고서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돌렸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미 통제는 끝나 있었다. 그날 회식은 유난히 떠들썩했다. 모두가 그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하지만 그 시끄러운 웃음소리 속에서도 두 사람의 귀에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민지는 가능한 한 이 과장과 멀리 떨어져 앉으려 했지만 자리가 허락하지 않았다. 한 테이블 간격. 그 거리는 너무 가까웠고 또 너무 멀었다. 술이 돌기 시작했다. 잔이 채워지고 또 비워졌다. 이 과장은 술잔을 비울 때마다 자신을 속였다. 이건 그냥 피로한 직장인의 사소한 감정일 뿐이야. 하지만 술은 진심을 가리지 못했다. 민지가 웃을 때마다 그의 시선이 머물렀고 그 짧은 시선이 누군가의 눈에 포착될까 두려웠다. 그때였다. 식당 문이 열리고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기 있었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 과장의 아내였다. 직원들은 놀라며 일제히 자리를 정리했다. 누군가는 반가운 듯 인사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 민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녀의 시선이 이 과장을 향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술잔을 꽉 쥔 채로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 과장의 아내는 잠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짧고 차가웠다. 그녀는 남편 옆자리에 앉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렇게 즐겁게들 노는데 나도 좀 끼면 안 될까요? 그날 회식의 공기는 완전히 변했다. 모두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대신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민지는 한 모금의 맥주도 넘기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민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의 사랑을 빼앗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단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업무 평가에서 냉정하게 자신을 다그쳐주던 이 과장이 어느 순간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가 사랑으로 변해버렸다. 그건 감정의 범죄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불빛이 빗물에 젖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지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비에 젖은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은 시작도 잘못이었고 끝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이 과장은 뒤늦게 식당 문을 나섰다. 민지를 부르려다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열렸지만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다. 그 한숨은 고백이자 변명, 그리고 포기였다. 민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구두 굽이 젖은 인도 위에서 부딪히며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무너진 약속의 파편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그만두자.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감정은 끊으려 할수록 깊어지고 잊으려 할수록 또렷해진다. 민지는 스스로의 감정이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망상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다. 이 길의 끝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이 과장은 여전히 식당 문가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아니, 감정이 너무 많아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다. 눈에 띄게 초라해진 자신이 보였다. 사랑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무너진 쪽이었다. 민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죄가 아닐지 몰라도 거짓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 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침의 사무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복사기의 소리, 키보드 타이핑, 커피포트 끓는 소리. 그 일상적인 리듬 속에서도 민지의 심장은 요동쳤다. 전날의 회식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길 내내 두통에 시달렸다. 회사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과장은 회의실 유리창 너머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단단했다. 민지는 그 눈빛에서 무언의 명령을 읽었다. 평소처럼 행동하라. 그것이 그들의 암묵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점심 무렵 사무실에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제 회식 때 이 과장님이 왔대. 그러게, 근데 표정이 좀 이상했다더라. 민지 씨랑 뭔가 있던 거 아니야? 낮은 목소리들이 공기를 흔들었다. 민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모니터를 바라봤지만 손가락이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오타가 줄줄이 늘어갔다. 그날 오후 팀 회의가 열렸다. 이 과장은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항목 다시 수정하세요. 근거가 약합니다. 그 말은 민지를 향해 있었지만 마치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냉정함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었다. 민지는 그 떨림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게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단절임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퇴근 무렵 민지는 우연히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이 과장과 부장, 요즘 팀 분위기가 이상해요. 잡음이 좀 들리더군요. 뭐, 다들 사소한 오해겠죠. 오해라도 불필요한 말이 돌면 곤란합니다. 특히 젊은 직원과의 관계 문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지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들의 대화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왔지만 발소리조차 무겁게 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불이 꺼진 공간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메신저를 열었다. 과장님,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낸 후 답은 오지 않았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이 과장이 들어왔다. 그는 무표정이었다.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만하자. 그의 첫마디였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피로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덧붙였다. 이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민지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그의 말 속에 단 한 줄의 미련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과장은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공간엔 그의 냄새와 침묵만 남았다. 민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책상 위에 떨어진 눈물이 서류 위로 번졌다. 그 번짐이 마치 자신이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인사공지가 올랐다. 이 과장, 부산지사 발령. 그 짧은 문장이 민지를 무너뜨렸다. 이별의 말보다 냉정한 문장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뒷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불쌍하다 했고 누군가는 비웃었다. 하지만 진짜 괴로움은 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메일이 오지 않을까, 혹은 출장 보고서 속 한 줄이라도 그의 손길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이 미련이었다. 밤마다 민지는 자신에게 물었다. 사랑이 죄라면 나는 벌을 받는 걸까? 그가 나를 사랑했다면 왜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었을까? 답은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남았다. 며칠 후 회사에 한 통의 익명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신고. 내용은 간단했다. 승진을 빌미로 부하 직원과 사적인 관계를 가진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칼날 같았다. 그날 오후 본사 감사팀이 들이닥쳤다. 모두가 긴장했다. 민지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메일이 결국 모든 것을 폭로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회사 복도에 걸린 명패가 바뀌었다. 이 과장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선 이름이 붙었다. 민지는 그 명패를 바라보다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마치 그 글씨 하나에 지난 몇 달의 기억이 모두 묻혀 있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돌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시간은 흘러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커피 머신 앞에서, 회의실 복도에서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결국 터졌잖아. 그래도 이 과장은 불쌍하지 않아? 승진 날려먹었잖아. 민지 씨는 아직 다니더라. 그 조용한 대화들이 칼날처럼 귀를 베었다. 민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때로 죄보다 무겁다는 걸 알면서도. 이 과장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지는 인사팀으로부터 부서 이동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조직 분위기 쇄신. 그 문장은 정중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서류함을 비웠다. 그 안에서 낡은 볼펜 하나가 나왔다. 출장지에서 이 과장이 빌려준 아직 잉크가 남아있는 볼펜이었다. 그녀는 그 펜을 바라보다 조용히 서류 봉투 속에 넣었다. 버릴 수도 간직할 수도 없는 물건이었다. 새 부서는 차가웠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스스로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져가는 사람처럼.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 부산지사 이도연 과장.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메일을 열지 못했다.
결국 숨을 고르고 클릭했다. 민지 씨, 잘 지내나요? 이곳은 바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모든 게 다 새로워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다만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 안에는 변명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진심이었다. 민지는 메일을 몇 번이나 읽었다. 마치 그 문장 하나로 지난 모든 시간이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며칠 후 민지는 퇴사를 결심했다.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그림자가 견딜 수 없었다. 사직서를 출력하면서 그녀는 종이 위로 손을 얹었다. 손끝에 잉크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냄새가 마치 그 남자의 잔향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시선들이 일제히 한 사람을 향했다. 정우였다. 전날 밤 익명 제보 메일이 임원진 전원에게 전달되었다. 그 안엔 사진이 있었다. 회사 워크숍 회의실 커튼 사이로 포착된 정우와 은주의 모습.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찍은 것이 분명했다. 정우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사람들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누군가는 귓속말을 했고 누군가는 핸드폰 화면을 비췄다. 저 사람 맞대. 팀장이래도 저건 아니지. 그날 이후 정우는 사무실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불륜이란 단어는 한순간에 모든 인간관계를 부식시킨다. 의심은 전염병처럼 퍼지고 진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은주는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책상 위를 정리했다. 퇴근길 그녀는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우에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의 상태는 오프라인.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뒤 회사 게시판에 인사공지가 올랐다. 마케팅 팀장 정우 사직. 그 아래엔 아무 설명도 없었다. 그의 퇴사로 사무실 분위기는 다시 평온해진 듯 보였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그 평온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얇은 거짓이었다. 밤 비가 내렸다. 정우는 어두운 골목의 낡은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술잔을 채우지도 않고 그저 비를 바라봤다. 모든 게 무너질 줄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손을 잡지 않았을까. 그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혔다. 한때 함께 웃던 회의실, 커피향, 서로를 향한 시선. 그 모든 기억들이 쓸쓸하게 사라져갔다. 은주는 그의 책상 위에 남겨진 볼펜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펜으로 서류를 쓰던 손짓이 떠올라 눈가가 젖었다.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잃고 나서야 무엇이 소중했는지 깨닫는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언제나 늦다. 며칠 후 인사팀에서 그녀를 불렀다. 익명 제보의 발신지가 그녀의 부서 컴퓨터로 확인되었다는 통보였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떠오른 건 유진이었다. 늘 옆에서 웃던,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미소를 지었던 후배. 질투와 욕망이 뒤섞인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걸 잃은 건 정우만이 아니었다. 은주 역시 회의실 문을 닫으며 속삭이듯 사표를 내려놓았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냉랭한 공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오후. 그녀는 천천히 회사를 떠났다. 그 뒷모습을 누군가가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유진이었다. 입가엔 묘한 미소가 번졌다. 세상은 정의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감정으로, 질투로, 이익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사랑이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손에는 그의 명함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비가 다시 내렸다. 그녀는 명함을 천천히 물 위로 던졌다. 이제 그만 잊을게요. 명함이 빗물에 젖어 떠내려가며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풀려갔다. 하지만 그 끝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제목은 단 한 줄.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부 마지막 편지. 퇴사 당일 민지는 마지막으로 회사 복도를 걸었다. 비어있는 회의실 창문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반짝였다. 그건 아름답지만 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았다. 가까이 있을 땐 보이지 않다가 떠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회사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차게 불었다. 민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바다 사진이 첨부된 마지막 메일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썼다. 이 과장님, 아니 도연 씨. 나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둘 다 너무 늦게 철들었네요. 이제 그만 서로를 놓아줍시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껐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오래된 끈이 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끈이 사라지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저녁 민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겨울 끝에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를 용서하자.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에게 하는 기도였다. 도연 또한 그날 밤 부산의 작은 사무실에서 노트를 열고 한 문장을 적었다. 인간은 사랑으로 무너지고 후회로 성장한다. 그 문장은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서로 다른 도시, 다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문장을 쓰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연결이었다. 민지는 다시 펜을 들었다. 빈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사랑했다. 그건 죄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장이었다. 그녀는 펜을 덮고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잠들기 직전 그녀는 꿈속에서 비 오는 밤 그 회식장의 불빛을 다시 보았다. 그러나 이번엔 그 빛이 따뜻했다. 아프지 않았다. 그건 기억의 끝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이었다. 회사 복도로 들어서는 아침,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시선들이 일제히 한 사람을 향했다. 정우였다. 전날 밤 익명 제보 메일이 임원진 전원에게 전달되었다. 그 안엔 사진이 있었다. 회사 워크숍 회의실 커튼 사이로 포착된 정우와 은주의 모습.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찍은 것이 분명했다. 정우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사람들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누군가는 귓속말을 했고 누군가는 핸드폰 화면을 비췄다. 저 사람 맞대. 팀장이래도 저건 아니지. 그날 이후 정우는 사무실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나레이션이 이어진다. 불륜이란 단어는 한순간에 모든 인간관계를 부식시킨다. 의심은 전염병처럼 퍼지고 진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은주는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책상 위를 정리했다. 퇴근길 그녀는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우에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의 상태는 오프라인.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정우의 이름이 회사 게시판에서 사라진 날 사무실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온은 얇은 거짓이었다. 익명 제보 메일 한 통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었다.
비 오는 밤 정우는 포장마차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술잔을 들지도 못한 채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모든 게 무너질 줄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손을 잡지 않았을까. 그의 목소리는 젖은 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은주는 그가 남기고 간 볼펜을 손에 쥐었다. 서류 위를 맴돌던 그 손길, 회의실의 웃음, 커피 향, 모든 것이 희미하게 흩어졌다.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허공으로 흘러갔다. 며칠 후 인사팀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익명 제보의 발신지가 그녀의 부서 컴퓨터였다. 억울했지만 변명할 틈도 없었다. 그때 떠오른 건 늘 웃던 후배 유진. 질투에 젖은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다. 은주는 사표를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이젠 끝이야. 비 내리는 오후 그녀의 뒷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유진이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그날 밤 은주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손에는 정우의 명함 한 장. 이제 그만 잊을게요. 명함이 빗물에 젖어 강물로 떠내려갔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았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모든 상처는 조금씩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은주는 지방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직책도 부하 직원도 없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사람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을 마주한다. 한편 정우는 해안 도시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사람들은 그를 서울에서 온 남자라 불렀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커피를 내리고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늘 같은 자리에 부서지고 다시 밀려왔다. 어느 날 낯익은 발소리가 문을 열었다. 은주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참 오랜만이죠. 짧은 대화 뒤 긴 침묵. 파도와 커피 향만이 그 틈을 채웠다. 어떤 인연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멈춰 있을 뿐이다. 언젠가 다시 이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은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니까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은주는 떠났고 정우는 빈 잔을 바라봤다. 그 안엔 미세한 거품만 남아 있었다. 그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밤바다를 걷던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는 나로 살 거야. 그 순간 지난 모든 날들이 파도처럼 흩어졌다. 삶은 이름과 회복의 반복이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 성숙하고 이별을 통해 다시 살아간다.